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 큰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파블로프에게처럼 훈련되어 왔습니다. 편안함은 지성과 절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서 온다. 이 믿음이 현대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높은 수입으로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조금 더 비싼 가구, 조금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얕아진 잠뿐입니다. 나는 70년 동안 이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직업, 높은 연봉. 그럼에도 그들 대부분이 급여일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비의 소음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그 소음을 더 크게 만드는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광고는 검약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절제는 결핍으로, 신중함은 가난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는 진실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지출이 적을수록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적을수록 어리석은 상황을 피할 자유가 생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정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잠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몇십 년의 평온함을 내던집니다. 나는 평생 그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언제나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다음 연봉, 다음 승진, 다음 보너스, 다음 사치를 쫓아갑니다. 더 벌면 지금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수입은 나쁜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1. 봉즘 달러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10. 봉즘 달러를 가져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다만 숫자만 커질 뿐입니다. 연 5만 달러로 저축을 못하는 사람은 연 20만 달러가 되어도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저 더 비싼 외투와 더 잘 보이는 자동차가 곁에 있을 뿐입니다. 수학은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학은 당신의 행동, 좋은 행동도 나쁜 행동도를 확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사는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수입의 결과가 아니라 명료함의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빚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 달 뒤에는 왜 샀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물건 때문에 당신의 시간을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멈춰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숫자를 무시하는 척하며 사는 것. 워런과 나는 매우 단순한 원칙으로 버크셔를 쌓아 올렸습니다. 벌어들인 것보다 적게 쓰고 남은 것을 투자하고 그 과정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 불안 결국 그 단순한 반복의 결과입니다.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유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흥분을 팔지 절제를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마라. 지불 능력을 유지하라. 이런 광고는 평생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명확히 생각하도록 돕는 것으로는 그들에게 전혀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쾌락보다 평온을, 손보다 명료함을, 편리함보다 통제력을, 편안한 삶이 필요하다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서를 줄이는 것입니다. 청구서가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모든 구독, 모든 대출, 모든 불필요한 지출은 당신의 목에 감기는
사슬입니다. 금요일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평온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빌린 평온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내가 월간 지출,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더 깊은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을 보며 관찰해온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조용히 갇혀있는 함정 하나를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그것을 월간 지출, 러닝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당신의 자유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처음은 아주 작습니다. 여기에 스트리밍 구독 하나, 저기에 자동차 할부 몇 년,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과 함께 산 조금 더 큰 집, 그 집에는 가구가 필요합니다. 그 가구에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에는 또 다른 장치와 서비스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하나는 모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들의 합계입니다. 러닝머신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멈출 줄 모르게 됩니다. 달릴수록 속도는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번 돈이 많아질수록 의무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기계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구나. 이것은 조용한 덫입니다. 가장 위험한 덫은 항상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덫에 걸린 순간에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이 현실을 지배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이 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일어선다. 지출이 함께 늘기 때문에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빨리 달리지 않는 것, 아예 내려오는 것. 어떻게 내려오느냐고요? 나는 단순하지만 잔혹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먼저 매달 빠져나가는 모든 비용을 전부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잊고 있던 모든 자동결제,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유지하는 구독, 실제 가치는 없지만 체면 때문에 지불하는 것들 전부 적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내일 직장을 잃는다면 나는 공포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투자 철학에서 강조해온 안전마진을 삶 전반에 적용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빚을 없애고 의무를 최소화하고 시간과 선택권을 확보합니다. 안전마진은 투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정기적으로 어리석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마하에서 젊게 살던 시절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불사신이라도 된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돈은 무한하고 시간은 싸다고 믿었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쳐있고 후회하며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삶의 할부금을 여전히 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러닝머신의 종착지입니다. 부의 비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단순합니다. 지출을 줄이면 자유가 늘어난다. 이 매우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입이 얼마나 늘어도 같은 운명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러닝머신의 해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뼛속 깊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더 많이 벌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돈을 다루는 방식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문제지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70년간 이 업계를 지켜보며 확인했습니다.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존 습관을 확대합니다. 1. 봉잼 달러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10. 봉잼 달러를 가져도 관리하지 못합니다. 단지 실수의 규모만 커질 뿐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쁜 습관을 높은 수입으로 덮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자기 파괴적 소비 습관을 유지한 채 내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삶이 편해질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출도 같이 올립니다.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보험을 늘리고 서비스 구독을 추가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상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건 합리적이야. 나는 잘 돼가고 있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출이 늘어난 순간 당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연 5만 달러를 벌고도 저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 20만 달러를 벌고도 파산 위기를 겪습니다. 왜일까요? 수입이 아니라 유지 비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업 세계에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금융 전문가, 연봉은 높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집에서 살고 허세로 가득 찬 소비 패턴을 유지하며 언제나 다음 급여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걱정합니다. 문제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욕망과 지출이 끝없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평범한 청소부가 1달러를 벌면 10센트를 반드시 남긴다는 규율 하나로 평온하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나가는 변호사가 1달러를 벌면 11센트를 쓴다는 습관 때문에 후회로 가득한 노년을 맞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혜는 소득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부는 재능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나는 재차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나가는 돈과의 간격이다. 그 간격이 바로 자유이고 안전망이고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완충지대입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같이 커진다면 당신은 같은 러닝머신 위에서 단지 더 빨리 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업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을 불안의 업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원히 부족하다. 욕망이 당신을 조종하는 한 돈은 절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영역, 예상치 못한 돈 보너스, 환급, 상여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금융지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예상치 못한 돈, 즉 보너스, 세금 환급, 상여금, 갑작스러운 수입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결말은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공짜 돈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공짜처럼 써버리고 며칠 혹은 몇 주 뒤면 그 돈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무엇에 썼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그 사람의 금융 성숙도를 정확히 보여준다. 절제 없는 사람에게 뜻밖의 돈은 단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 소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돈이 1년 후에 나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 질문 하나가 부를 만드는 사람과 부를 놓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1년 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그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내 미래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작은 보너스 하나를 평생의 레버리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들은 휴가나 새 장난감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돈을 일시적인 기쁨 펼쳐놓고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지출에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나는 그때마다 조용히 말합니다. 운은 절제감 없는 사람에게는 낭비로 나타난다. 돈은 감정적으로 다루면 도망갑니다. 이성적으로 다루면 증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의 돈이 생기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다뤄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다시는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돈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돈이 당신의 요구를 증폭시킬지 아니면 당신의 미래를 강화할지는 단 10초의 사고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이 10년 후의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만약 아니오라면 그 지출은 거의 항상 어리석은 소비입니다. 돈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그 돈에 일을 시키면 그것은 자랍니다. 당신이 그 돈을 놔버리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기회는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제후부에서는 현대인이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환상, 소비를 행복으로 착각하는 심리적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인이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영역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소비를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소비는 거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아무렇지 않게 그 종교의 의식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누릴 가치가 있다. 나는 편안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음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소비가 셀프케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교한 어리석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한 것뿐이야. 이건 내게 주는 작은 보상이야. 그러나 이 보상들은 대부분 받는 순간 존재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지출의 여파뿐입니다. 기업들은 당신의 충동을 연구합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심리적 약점, 당신의 스트레스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딱 맞춰 눌러줍니다. 지금 구매, 남은 재고단 3개, 오늘만 할인. 이 문구들이 당신의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단 하나의 규칙을 지켜왔습니다. 원하는 날에는 절대 사지 마라. 24시간만 기다려라. 이 규칙은 작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절제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욕망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증발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단지 순간의 자극일 뿐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단순한 규칙이 내 인생에서 수백만 달러를 지켜줬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은 습관이고 습관은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즐거움을 원하는가? 아니면 잠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가? 대부분의 소비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의 탈출, 잠깐의 마비, 잠깐의 도피를 위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갑만 가벼워질 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식당, 공연, 이벤트, 즉흥적 소비에 쓰는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내 삶을 즐기는 방식이야. 하지만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는 순간 즐거움은 사라지고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식당이나 여행을 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은 메인 요리가 아니라 양념이어야 한다. 계획 없는 즐거움은 지출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있는 즐거움은 삶의 품질이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즐거움이 당신을 비우는지 아니면 채우는지 밀리초 단위로 평가하십시오. 좋은 책은 1만 원으로 당신의 생각을 20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흥적인 외식 하나는 20만 원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소비는 복리로 쌓이는가 아니면 순간의 도피인가? 정답을 아는 순간 당신의 지출 패턴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제6부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과소평가하지만 가장 큰 재앙을 부르는 요소, 메인테너런스 유지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을 부르는 영역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메인테너런스 유지, 즉 지키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살 때는 신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합니다. 차를 살 때는 몇 주 동안 비교하고 집을 살 때는 몇 달 동안 조사합니다. 그러나 오일 교환은 미루고 누수는 방치하고 몸은 무시하고 관계는 소모시키고 평판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지? 나는 늘 답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미뤄온 모든 비용이 오늘 만기를 맞은 것뿐이다. 사람들은 고장난 차를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를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재정 문제를 월급이 적어서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재앙은 유지 부족에서 온다. 예방적 조치는 싼 비용입니다. 하지만 방치된 문제는 복리로 불어납니다. 50달러짜리 오일 교환을 미루면 5,000달러짜리 엔진 수리로 돌아옵니다. 200달러짜리 건강검진을 무시하면 2만 달러짜리 병원비가 됩니다. 친구의 작은 오해를 풀지 않으면 몇 년 뒤 관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회사에서의 작은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평판 자체가 손상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는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바쁨은 무능한 사람의 가장 흔한 핑계다. 삶에서 유지관리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집, 자동차, 도구, 마음, 관계, 평판,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엔트로피로 향합니다. 방치하면 무너지고 돌보면 오래갑니다. 이것은 부의 핵심 원칙과도 같습니다. 부는 축적이 아니라 보존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법은 배우려 하지만 모은 돈을 잃지 않는 법은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말은 돈뿐 아니라 건강, 지력, 관계, 습관, 평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자본 보존이라 부릅니다. 삶에서는 상식입니다. 유지관리란 결국 겸손의 표현이다. 나는 지금 가진 것들이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겠다. 이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모든 성공의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겠지. 설마 이게 문제로 이어질까? 나중에 하지 뭐. 이 나중에라는 한마디가 인생 전체의 비용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당신의 습관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운동을 미루는 사람은 대부분 돈 관리도 미룹니다. 오일 교환을 미루는 사람은 대부분 세금 신고도 미룹니다. 관계를 방치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커리어도 방치합니다. 습관은 한 곳에서만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복제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메인터넌스를 잡으면 인생 전체가 정돈된다. 여기까지가 유지의 철학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7부에서는 합리적 삶의 최종 핵심인 우선순위의 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관찰한 끝에 다음 한 문장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몇 가지는 확실히 가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구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추구하며 나에게 의미 있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력의 붕괴입니다.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결국 아무것도 우선순위가 아니게 됩니다. 나는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지출과 삶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소유와 만족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소음과 의미를 혼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평온해지지 않는 걸까? 나는 늘 조용히 답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것을 사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잔뜩 샀기 때문이다. 진짜 삶은 더하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짜 삶은 빼기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추가하려 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구독, 더 많은 목표, 더 많은 약속, 더 많은 욕망. 그러나 삶을 바꾸는 힘은 항상 제거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빼고, 시끄러운 것을 빼고, 비교를 빼고, 중독을 빼고, 욕망을 빼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온, 명확함,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적, 정서적, 정신적 자유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단 5가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을 더 평온하게, 더 지혜롭게,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배움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아주 조용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적는 순간 당신의 소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이걸 살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이것은 내 삶의 공간을 차지할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평온하게 하고 당신의 계좌를 지키고 당신의 시간을 되돌려줍니다. 행복도 복리로 증가한다. 사람들은 돈이 복리로 증가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도 복리로 증가한다. 란 올바른 것에 쓰일 때만 좋은 책에 쓰는 돈, 배움에 쓰는 돈, 건강에 쓰는 돈,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에 쓰는 돈은 오래 남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어집니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한 소비,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순간의 도피를 위한 소비는 구매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항상 진실이었습니다.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명확함의 부족이다. 수입이 많지 않아도 명확하게 사는 사람은 평온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명확함 없이 사는 사람은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의 끝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조용히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